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 아파트가 큰일이 터졌습니다. 상승장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2배 이상 올라서 가격이 비싼데 최근 폭락 수준으로 가격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새 아파트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분양권마저도 분양가 아래로 추락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장기화되면 거품이 많이 낀 강남과 재건축, 뉴타운, GTX 등의 하락폭도 커질 것입니다. 주식과 가상화폐가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닥터코인 문의는 010-3318-2260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새 아파트 큰일 터졌습니다. 분양가 아래로 고꾸라집니다. 예전에 이렇게 떨이 분양한 적이 있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분양이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새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지어진 새 아파트는 잘 보세요. 입지가 좋지도 않은데도 엄청 뛴 거 알죠? 특히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이 더 새 것과 헛 것의 격차가 큽니다. 이제 새 아파트가 구축보다 왜 위험한지 6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가 기대감이 없어요.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 된 자체로 이미 지금 현재 그 새 아파트 바로 입주한 상태가 제일 비쌌을 때예요. 시간이 흐르면 구축이 되잖아요. 두 번째, 구축보다 2배가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이 뛰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락폭도 2배가 확실해요. 2배 올랐기 때문에 2배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외곽 입지가 많다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곳들이 새 아파트가 많을 리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외곽 신도시라든가 또는 기업도시 뭐 이런 것들, 자, 입지 소유된 곳이 많아서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갔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갭 투자 영끌의 타깃이 새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이렇게 바짝 붙었어요. 새 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갭 차이가 적어서 몰빵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상승, 아마 떨어졌다 올라가면 대략 사이클상 뭐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때 10년 정도 지나면 새 아파트는 10년차 아파트가 되고 10년차 아파트도 새 거잖아요. 얘는 20년 아파트의 구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분양이 민감합니다. 요즘 미분양 갈수록 터질 거예요. 자,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특히 새 아파트가 직접적 영향을 받아요. 전국 새 아파트 급락,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진다. 새 아파트 값 하락하는데 노후단지는 버티기 들어갔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볼까요? 신축 위험 요인, 아까 정리했던 거, 가격이 높고 많이 폭등했다. 완성형으로서 기대감이 없어요. 이제 10년 후에 올라갈 때 막 치고 가야 하는데 이미 10년차 아파트가 지나서 구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외곽에 입지가 많다. 즉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이 많다. 갭 투자라든가 영끌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하다. 이제 서울부터 보자고요. 어디에 새 아파트가 많냐? 강남 아파트 신축이 엄청 비싸요. 반포라든가 개포 새 아파트 많죠? 한강 라인의 신축 지금 어마무시하죠. 자, 얘들 아마 크게 떨어질 겁니다. 뉴타운은 거의 다 신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신축 세대수도 얼마 안 되면서 새거라는 이유로 가격이 뒤늦게 치솟았어요. 이런 거 위험합니다. 고분양 분양권, 이제 아직 입주는 안 했는데 분양권이라든가 바로 분양한 것들 조심하세요. 경기 인천 위험. 이제 경기 인천은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느냐? 2기 신도시 신축이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1기는 그나마 기대감이 있는데 2기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집값도 비싸고 거품이 많이 끼었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판교라든가 광교, 유래, 뭐 동탄, 송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위성도시 신축, 위성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이미 분양한 신축도 문제가 돼요. 너무 비싸요.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축, 특히 수도권에 밖에 있는 곳들의 신축은 상당히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도 뭐 8억씩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재개발, 재건축, 신축, 고분양가 분양권. 자, 광역, 지방 위험, 특히 여기가 심하죠. 자, 지방 광역시 보세요. 헌 것들은 안 비싸요, 생각보다.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비싼데 대부분은 싼데 새 곳들이 너무 비싼 거야. 특히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 신축들 조심하세요.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도심의 외곽의 신축, 뭐 도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라간 것들. 갭투자 영끌 신축 역시 고분양가. 이번에는 경기 침체 본격화, 고통지수,
지금 고통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최고치라고 합니다. 21년 만에 최고치. 2000년 이후의 최고치. 지금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윤 대통령 지금 국민이 숨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민생물가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빨리 법도 개정해서 국민들이 덜 고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런 내용인데 고통지수 최고 한번 볼까요? 한국경제고통지수 21년 만에 최고. 이게 수치가 있는데 8.4 무려 21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요 무려 5.4인데 주택을 포함하면 7.4까지 가요. 엄청나죠? 자, 실업률은 3.0%. 실업률은 조금 낮아졌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실업률이 높은 편이죠. 자, 대통령이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법을 빨리 개정하자. 고물가 저성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다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죽여주는 거죠. 정말 물가는 비싼데 성장률은 낮아서 월급은 그대로고. 자, 6월 물가 전망 4.7%, 경제 성장률 2.6%. 지금 5월이 5.4인데 4.7 이거 말이나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6%안 넘어가면 다행일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유가, 원자재, 곡물. 그래서 사상 최대로 폭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죠.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 안 좋은 것들은 다 모이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나쁜데 물가만 오르고 이 서민층일수록 위기 체감도가 심합니다. 경제 불안, 경제 침체, 경제 불안, 경제 위기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가능성이 있어요. 세계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입을 했어요. 경제 침체죠. 그러니까 경제 불안, 물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있죠. 주가, 가상화폐, 부동산 이렇게. 이제 부동산은 지금부터 스타트니까 위험한 거죠. 경제 위기, 주가, 가상화폐,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다. 자,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양극화. 이것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 아파트는 많이 뛰었고 오래된 아파트는 좀 덜 뛰었고 그러니까 얘는 많이 떨어지고 얘는 덜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오래된 아파트라도 강남권은 뭐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이 더 비싸잖아요. 일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 엄청 비싸잖아요. 이런 데는 폭락합니다. 폭락. 오래됐어도 제가 말하는 새 아파트는 주변 오래된 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비싸거나 더 비싸거나 하는 것들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분기되고 있잖아요. 한번 도시별로 보세요. 자, 새 아파트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뉴타운의 새 아파트들, 2기 신도시, 수도권, 지방 지금 급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락폭이 큰 곳들, 특히 송도, 동탄, 광교, 판교, 유래, 둥기 이유는 뭐냐? 지나치게 많이 뛰어버린 거예요. 이 새 거라는 이유로. 근데 기대감은 없어요. 얘는 이제 10년 지나면 10년 아파트가 되고 10년 차는 20년 차가 돼요. 자체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차라리 오래된 것들은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죠. 자, 미래 전망. 갈수록 오래된 아파트가 돼서 안 좋은 거예요. 거품 현황. 자, 헌 아파트 대비 1.5에서 2배까지 비쌉니다. 이거는 뭐 검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모든 도시 포함해요. 지방도 마찬가지. 투자 전략. 차라리 하락장. 이게 조금 떨어지면 매입 금지예요. 지금 조금 떨어진 것 같고 폭락장에 매입하세요. 새 아파트도 많이 떨어지면 나중에 또 올라갑니다. 많이. 자, 이제 오래된 아파트. 상승. 서울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상승폭이 큰 곳이 분당, 일산이었죠. 자, 왜 올라가느냐? 상승폭이 낮았어요. 상대적으로. 다만 분당은 이제 판교하고 비교했을 때는 낮겠네요. 자,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뛴 거죠. 미래 전망. 갈수록 새 아파트 기대감으로써 올라갈 거예요. 물론 폭락장에는 얘도 폭락하지만 다음에 많이 치고 가겠죠. 자, 거품 현황. 새 아파트 대비 1.5배에서 2배까지 저렴하다. 투자 전략. 하락장이 많이 폭락을 하면 이렇게 매입을 판단하고 진짜 많이 떨어졌으면 매입해라. 아까 새 아파트는 매입 금지라고 했어요. 조금 하락한 것 같고. 이제 금리 인상 위기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제목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뉴스 보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아주 정통적인 뉴스들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자이언트 스텝도 부족하다. 진짜 미국 4에서 7%까지 올려야 물가 잡는다. 지금 0.75씩 올려갖고 물가 못 잡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금융위기 터지는 거죠. 지금 너무나 그 연준에서
너무나 늑장을 부린 거예요. 진작부터 올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이제 와서 그 한 치 앞을 예측 못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연준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우리나라 7월 빅스텝 0.50 이 빅스텝도 지금 약해 보여요. 미국은 지금 0.75를 두 번 한다고 했는데 7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올해 중으로 4에서 7%까지 끌어올리려면 계속 해야 돼요. 0.75 1% 올릴지도 몰라요. 제가 안타깝지만 했던 말들이 자꾸 현실화 돼버리고 있잖아요. 점점 세질 것이다 하는 게. 보시면 8에 자 지금 0.50 인상.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이렇게 발맞추기를 해 나가야 하니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은 연말 기준금리가 3.0인데 미국은 여기 지금 4에서 7%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3.5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지만 더 올릴 수 있어요. 지금 물가 때문에. 미국과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돈 더 빠져나가요. 지금 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주식 팔아제끼는지 줄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비슷하니까 그래요. 이제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왜 가상화폐하고 주식, 삼성전자 왜 이런 걸 삽니까?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사면 안 된다고. 대출금리 8%, 영끌, 원리금 40%. 엄청나네요. 예전보다 40%나 돈을 더 내고 있다 이거예요. 원리금을. 경제성장률이 2.6, 더 내려가고 있죠. 갈수록. 자, 미국 볼까요? 6, 7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하는데 연말 3.4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계속 앞으로 빅스텝을 끝까지 밟을 수도 있다. 5월 물가 8.6%, 기준금리 4에서 7%까지 올리면 0.75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6%. 미국이 심지어는 이제 4분기 때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거였어요. 한때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의 5%, 6% 성장률 그렇게 지금 잡았었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자, 경착륙 80%. 지금 연착륙 서서히 경기가 나빠지는 연착륙은 제로가 돼버렸어요. 이제 급격히 나빠지는 경착륙으로 갈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도 이미 44%로 아주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자산 폭락, 부동산, 고금리, 거래 절벽, 하락에서 폭락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지금 급격하게 폭락하고 있죠. 주식은 계단식 폭락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또 떨어졌어요. 2392, 또 내일은 또 2200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나스닥, 자 이제 나스닥이 올 밤에 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비트코인 보세요. 3만이었던 게 지금 18,590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다시쯤 2만 회복했다고 하는데 자 고점 대비 70%나 지금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나머지 30% 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200만 원부터 사실상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90%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위에서 떨어진 게 70% 떨어졌는데 지금부터도 90% 떨어지고도 남아요. 금융위기 터져버리면. 또 안 터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떼돈벌 3번 기회 올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으로 떼돈 번다. 대사락 2에서 5년. 자, 30에서 60% 폭락장을 활용하세요.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떨어질 분위기 지금 심상치 않아요. 부동산. 자, 금매, 분양, 분양권, 미분양. 즉 하락장에 금매만 잡지 말고 금매에다가 분양, 분양권, 미분양 중에서 하나 잡으세요. 또는 갈아타기 하시거나 1+1 하시고. 실거주 폐지. 실거주가 폐지되면 갭 투자도 유용합니다. 적극적으로 빚투자해도 돼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는 선에서.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자, 금융위기 이제 후에 또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부동산 폭락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금융위기 전에는 딱 투자할 게 두 가지예요. 달러하고 금.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달러하고 금을 지금도 사도 돼요. 한 20, 30%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무조건 터진다 장담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점에서 굳이 막 달러를 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
먹으면 20, 30% 먹고 떨어져도 15% 정도 떨어져요. 떨어지는 폭이 올라가는 폭의 거의 반절이라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1달러 1250 정도 매입하는 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1200 지금 95 왔는데 위기면 1600, 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11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금은 1g당 75,000 매입하면 좋은데 지금 더 올라왔죠? 자, 위기 시에 11만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1g당 얘가 더 내려가 가지고 얼마든지 6만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화는 현금 3배. 자, 현금 보유, 경제위기 투자. 즉 지금 해야 할 일은 현금을 보유하세요. 원화 한 70%? 꼭 달러를 꼭 사야겠다. 그러면 30%. 금융위기 후가 중요해요. 이건 별로 못 먹는데 이게 중요한 별표. 금융위기 터지면 뭔가는 해야 돼요. 주식이 3배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삼성전자, 코스피 펀드를 하거나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또는 본인이 ETF 좀 자신 있다 그러면 레버리지. 삼성전자하고 펀드 좀 많은 돈을 투자해도 3배 정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배에서 10배까지 먹을 수 있는데 주식보다는 약간 불안하죠? 자, 이제는 5,000달러에 매입을 하게 되면 얼마 전에 가격 3만 달러 했을 때 한 5, 6배 뛸 수 있다. 부동산도 갭으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5, 6배.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2억 투자하게 되면 5, 6배 먹는다는 것은 10억을 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갭으로 2억이면 부동산 가격이 거의 5, 6억인데 얼마든지 5배 먹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못 잡아서 안 달라요? 서울 인접, 상급지, 폭락한 아파트 중심으로. 자, 수도권 외곽, 비싼 아파트, 새 아파트 조심해라. 꼭 새 거를 떠나서 비싼 거 조심하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 서울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원이 3기 신도시 안쪽인데 주로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불러볼게요. 양주, 파주, 김포, 자, 인천, 송도, 청라, 검단, 영종도, 자, 시흥, 안산, 화성, 오산. 어때요? 좀 구축도 많지만 주로 신축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평택, 안성, 이천. 이 신축도 무진장이 비싸죠. 여기 위치도 좋지도 않아요. 멀어요. 서울에서. 이런 데가 쫄딱 망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왜? 뛰었을 때 가격을 보세요. 바닥에서 뛴 가격이 헌 거보다 2배 이상 뛰었어요. 물론 여기 안에도 위험해요. 신축이. 여기만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동그라미 친 외곽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헌 것은 싼데 새 것이 너무 비싸. 여기는 헌 것도 비싸잖아요. 안쪽은. 잊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신축의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자, 20년 초가 된 구축이 오히려 뛰고 있고 신축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자, 이게 노란 게 2기 신도시인데 2기 신도시 마이너스로 아주 폭락하고 있죠. 이제 한미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자, 우리나라 3.1까지 갔던 게 2.6, 미국은 2.8에서 1.7. 마지막 4분기는 마이너스까지도 지금 점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4.3에서 5.2까지 폭등했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2.에서 4, 우리나라는 2.2에서 4.7, 미국은 4.3에서 5.2. 근데 이 예상치보다 어때요? 5월달은 더 많이 올랐죠. 자, 6월달 과연 이렇게 내려갈까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서 여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글쎄 아직 전조징후는 없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금 국민들이 집값 내린다가 2배 많아요. 이거 지금 기이한 현상이에요. 2년 만에 내린다가 훨씬 많아져 버렸어요. 특히 갤럽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세요. 계속 여기 보시면 사실상 14년부터 웬만해서는 한두 번 빼고는 자, 올라간다가 훨씬 많았고 실제로 집도 뛰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친데. 자, 초록색 내려가고 여기 이제 올라간다가 44. 그러니까 내려간다가 44. 이 점점점이 내려간다에 44. 자, 올라간다는 27. 어때요? 그동안에 올라간다가 계속 앞섰었는데 처음으로 27로 내려갔죠. 역전돼 버렸어요. 내려간다는 계속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44까지 올라. 2배네요. 2배. 자, 이번에 향후 1년간 집값은 진보 보수 보자고요. 보수층도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는 23밖에 안 되고 떨어질 것이다가 51로 2배나 많아요. 자, 진보층도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13, 떨어질 것이다 59, 훨씬 많죠. 이처럼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3대 주간 시세를 봤더니 한국 부동산은 지금 이게 0인데 추락하고 있죠. 자, 이제 KB 리브오는 그나마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0입니다. 급격하게 추락하는 모습 보이죠. 이게 0 밑으로. 그 다음에
0인데 부동산 R114도 추락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죠. 자, 이제 이 아파트가 돈을 잡아먹는 귀신이 되고 있어요. 경제가 불안할수록 위험자산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현금을 부여하는 말이 적중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